안녕하세요. 자, 공인인증서 법령 한민우입니다. 우리 중개사법 마지막 모의고사 출제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신 분도 계실 테고 쉽게 보셨을 걸로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출제 문제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우리 시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문제를 일단 출제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제 기준에서요. 근데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득점이 안 됐다 해서 너무 실망 마시고요. 아직도 시간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더 해주시고요. 틀린 부분 왜 틀렸는가를 꼭 염두에 두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요, 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가 출제했다고 했는데, 법령 쪽이 보통 27개, 28개 정도 출제하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26개를 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6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가장 많이 냈을 때가 6개 했는데, 올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6개를 냈고요. 실무 쪽이 지금 보통 한 7개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 쪽을 8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야 되고 이 부동산 그 신고법부터 실무를 조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80점 이상을 득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를 조금 더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은 통상 시험에서 10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일단은 10개를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작년 31회 때 이제 용어의 정의를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꼭 정리를 하실 게 단순형이 있죠. 그 단순형이라는 게 뭐냐면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신의 개항은 지금 이 단순형을 응용하여 내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반드시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지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판례를 차라리 내면 여러분들이 쉬워하십니다. 1번 문제는 1번 지문은 단순형으로서 중개의 정의를 그대로 말했고요. 그 2번 지문은 지금 응용된 지문이죠. 그래서 토지만 일단은 중개를 업을 했다. 그래도 중개업이겠죠. 이게 그래 맞고요. 3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 아닙니까?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 4번 지문은 이제 최신의 경향으로서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공사 맞죠?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5번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기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자 이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문제였는데요. 그냥 단순형으로 나갔어요. 최신 경향은 계속 박스를 내고 있는데 단순형으로 2번 정답이었죠. 그래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모두 이제 중개사물이 아니었죠. 그 1번 소유권 보존기한 수목이 있다는 임목을 말하죠. 그래서 중개사물 맞고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더라도 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다 되고요. 그리고 5번 지문,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즉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나가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공인중개사 제도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 꼭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박스형으로 지금 옳은 것 골라라 해봤는데요. 기억지문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하고 있고요. 위원회 임명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기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요. 니은 지문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 있는 자 위원이 될 수 있죠. 공인회계사, 변호사 위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일단은 틀린 지문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 틀렸고요. 디귿 지문은 아시죠? 7일 전까지 긴급사유가 없는 한 통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은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시험의 의결 사항 중에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시험 의결하면 이때는 시도사는 이거 팔로우 해야 되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그 정책심의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죠. 그리고 임기는 2년이라는 거.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저 시험의 의결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 등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또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의결사항이고, 제척 기피 사유도 이제 관련자는 전부 다 제척 사유에 걸린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때 이제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회피해 줘야 되는데 안 하면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회피하지 않았잖아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꼭 정리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럼 4번 문제 가죠. 개설 등록으로 들어왔는데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파트가 일단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밖에 이제 절차 7일, 등록 통지 7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협회 통보사항이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주의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무등록 중개업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등록 기준이 지금 원래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절차와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 이것을 위주로 오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법인의 등록 기준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작년 시험에서 안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본 건데,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 불가.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 지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속공사는 그 소속 개업공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 지문인데, 이것도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 안 되잖아요. 근데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공이 지금 현재 법인에게 고용된 소공이었다. 그럼 법인에게 고용된 소공이었다면 이자는 이 법인의 그 소속 법인이죠. 그 소속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죠. 이건 이중소속이 아니에요.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1번에 정답 배치했기 때문에 2번에 이제 약간 알딸딸한 지문이 나온 건데, 소공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죠. 다른 계공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안 돼요. 근데 그 소속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 2번 맞고요. 3번 지문은 판례 태도죠. 그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시로 동업했다. 이때는 처벌 대상이죠, 이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4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꼭 한 문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에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한테는 적용하죠.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역시 기출지문이죠.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하나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 불가죠. 우리 소속공사도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등록 관련 문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문제 들어가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아주 정통 문제로 나갔는데 이 정도의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 1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안 된다는 거 알고요. 결격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이 있는 자, 이때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요. 근데 그거 한 번쯤 체크해 주시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 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고요. 그다음 3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건 의도적으로 제가 출제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지문인데 이해를 꼭 해두실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시험에서 지금 해산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결격이 아니죠. 그렇듯이 기억을 해두시는데, 우리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결격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개인인 계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함으로써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는 결격이 아니에요.
또 등록 기준에 미달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의 첫 번째 사유인데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하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 벗어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하자고 3번에 정답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하면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된 결격이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물론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면 결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에 4번 지문 잘 아십니다. 벌금이 떴어요. 우리법 위반 체크해야 되죠. 우리법 위반 벌금이 3년이 결격이죠.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 다 아십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 들어갔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들어가죠. 요즘 대세인 사례형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은요, 주로 출제하는 파트가 분사무소하고요, 분사무 설치 요건, 절차, 그 다음에 그 중개사무소 이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 타겟이에요. 이게 주 타겟인데 이것을 사례형으로 지금 한 번에 물어봤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갑이 A군의 사무소를 뒀대요. 그러니까 A군의 공인중개사인 갑이었습니다. 개공이었어요. 갑니다. A군의 사무소를 뒀다. 그럼 1번 지문입니다. 갑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는 경우 B군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바로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분사무 설치할 수 없죠. 법인만 둘 수 있죠. 그래 1번 정답이었고 2번 지문 중개사무소를 C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A군에서 C군으로 옮겼거든요. 중개사무소를. 그럼 이때는 갑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죠. 10일 맞고 C군 군수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 C군한테 해야 되고 며칠 내에 1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안 하면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맞고요. 3번 지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맞아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등사죠.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등사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했잖아요. 이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이에요. 등록증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이다. 그걸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4번 지문. 갑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다. 맞죠? 공동사무소인데 만약에 이 공인인사인 개공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으면 다른 중개사무소로는 이전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 임시설물, 이중사무소, 제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라는 거. 취소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봅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지금 대폭 개정이 됐죠. 그래서 원래 지금 따지면요, 게시하고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지금 게시사항이 지금 추가될 것이 예고가 일법 예고가 된 적이 있는데 아직 현재 오늘 해설 촬영을 하는 날까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우리법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마찬가지고 개정 사항은 지금 현재 해설하는 이 날짜까지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보는 날은 개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개정이 되면 공지를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게시와 명칭은 오늘 문제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명칭이 원래 매번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표시 광고가 지금 대폭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고요.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공통으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은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성명, 소연 등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렇게 이제 중개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래 형태라든가 가격, 면적 다 광고 들어가게 돼 있죠. 대신 거꾸로 기억하면 돼요. 중개 보조는 광고에 명시하면 안 되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광고 나갈 때 있잖아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것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광고할 때 모두입니다. 사용 승인일, 준공일이죠.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나가야 되죠. 그리고 거래 형태, 매매인지 교환인지, 그 다음에 방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다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나 면적도 광고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개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형 문제를 풀 때 모두가 나오는 경우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다시 한번 광고할 때 이게 어떤 걸 명시하는지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8번 문제는요. 모니터링 제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광고에 대해서 제재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제재를 한 번쯤 정리하자고 일단은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8번 문제는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는 3개월이니까 30일 내에 결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그럼 15일이죠. 그럼 조사 및 조치를 국토부장으로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신속하게 한 다음에 결과를 피드백하는 거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국장에게 통보하는데 이게 며칠이에요? 10일.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15일이 아니고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이제 제재인데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다. 존다 과해가 부당 표시죠. 그러니까 존재가 뜨게 되면 500과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존다 과해.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상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속이는 광고. 이게 부당 표시 광고예요. 그래서 500과 맞고요.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했거나 이 확인 요청에 불응했다. 그럼 500과죠. 국장이 부가징수한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럼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명시하지 않았다. 100과죠. 보조원을 명시해도 100과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개업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리면 아닌 자는 1-1이죠.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근데 부당 표시 광고한 자는 포상금 안 주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에서 광고가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금지행에서 일단은 그 광고가 유가강제 방해해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3년에 3천이죠, 이거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했다 또는 유도했다. 그러면 이것도 3-3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광고 관련 제재가 아주 문제 내기가 좋네요. 이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로 가시면요. 겸업이거든요. 겸업은 요즘 박스형으로 내면서 모두 이제 출제를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겸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지문은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되는 거죠. 주택과 상가만. 그래서 1,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업만 할 수 있죠. 다만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알아봤습니다.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까지 되는데 직접 운영은 안 되죠. 그래서 4번 정답됐고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중기업에. 그러면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겸업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겸업을 위반했을 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갑니다. 고용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역시 이제 사례으로 나왔거든요. 이 고용인은 주로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주로 물어봐요. 이걸 주로 묻는데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죠.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알고 있고요. 고용신고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고용신고, 종료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격 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도 모두 확인을 하죠. 하고 다만 외국인이었다. 고용신고할 때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때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오늘 나간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을이 지금 소공사였습니다.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가 10일이에요. 참고로요.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신고 위반인데 그 밖에 이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음 2번 고용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우리 소공사니까 을은 소공사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용신고 전 1년. 맞죠? 정답이었어요. 보조원은 직무교육이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질문입니다. 자격증4번이나 실무교육 수료증4번을 첨부하지 않죠. 직접 확인하니까. 그래 틀렸고. 5번 지문 있잖아요. 우리 소공은 인장등록 모두 해야 됩니다. 소공은 성명 플러스 73이죠. 그러니까 7mm 이상 20mm가 아니고 73, 7mm 이상 30mm.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만 남았는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 또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11번 넘어갑니다. 그럼 인장 등록 문제는 현재 앞 문제에서 바로 물어봤기 때문에 휴표업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도 최근 매번 출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럼 휴표업에 대해서는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사전 신고죠.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때는 등록증 모두 첨부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자, 그래서 1번 지문 있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과청에 등록증 첨부와 신고해야 돼요. 그럼 휴표업 신고 자체는 전자신고 안 되는 거죠. 근데 휴업 기간 변경 신고와 중개업무 재개 신고 있잖아요. 이건 전자신고 됩니다. 재개 신고받은 등록과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이때 이게 등록증 반환 때문에 전자신고 안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신고 해버리면 가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신고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휴표업 신고 자체는 안 된다. 거기 등록증 원래 첨부하기 때문에요. 원래. 근데 인장 등록 오해하면 안 돼요. 인장 등록 그 신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등록증 한번 첨부해야 되죠. 그때 그건 전자문서 또 돼요. 참 신기합니다. 뭔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취약, 입영, 또 질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 잘 내죠. 그래서 취약의 경우는 10개월의 휴업을 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 3번 지문 피업 신고하는 때는 등록증 한번 첨부해야 되죠. 맞고요. 4번 지문이 신설한 내용이죠.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표업 신고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등록과청에 송부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송부해 주면 이때 휴표업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관청에다가 사업자 등록에 휴표업 신고서 낼 수 있죠. 그러면 세무서에게 송부해 주고요. 세무서장에게 우리 중개업 휴표업 신고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송부해 주면 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5번 지문. 우리 간판 철거인데요. 업무 정지나 휴업할 때는 휴업 신고했을 때는 철거 의무가 없죠.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이전 신고했다. 그럼 종전사무소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죠.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꼭 알아보셨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나가죠. 저 전속 중기계약제도가 나왔는데요. 올해 지금 중기계약제도 출제할 겁니다. 작년 31회 시험에서 중기계약제도에 대해서 서식만 갖고 물어봤어요. 공통점을 물어봤죠. 일반과 전속의 서식 공통점. 그러니까 올해는 이론적인 내용을 꼭 물어보는데 그래서 중기계약제도를 꼭 정리하고요. 공개할 정보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례형으로 지금 출제해봤는데 엑스토지에 대하여 임대차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이 을이었고 소유자인 갑인데 그러면 임대차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차를 딱 하면 전속에서 임대차가 나왔잖아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시가를 떠올려야 돼요. 임대차 이유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그래서 기억지문 을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죠? 전속계약서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죠. 서류보존 관련 의무 위반 모두 업무정지다. 니은지문 전속계약 1개월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유효하죠. 그러므로 니은지문은 X죠. 다음에 디귿지문입니다. 공시가를 공개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니할 수 있고요. 그럼 디귿지문 틀렸고 리을 지문이에요.
인적사항을 을은 갑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때 공개할 정보예요. 이거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긴 하는데 수세 있죠.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고요. 취득 관련 조세죠.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인적사항하고 공시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박스형 답을 칠 때는 반드시 한 번쯤 체크하고 답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거. 자,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넘어왔는데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금 작년에 2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볍게 해보는데 일단은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정확하게 정리를 3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모두 정리해 주시는데 1번 지문 부가통신사업자에 하나여 지정받을 수 있죠. 맞고 2번 지문 지정을 신청할 때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공인인증사법 쪽에서는 자격증사본과 등록증사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래서 2번 지문 맞습니다. 자격증사본 첨부하게 돼 있고요. 등록증사본 500장 이상 들어와야 돼요. 지정 신청할 때. 회원가입 500명 이상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은 3개월 내에 재정 승인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3번 정답이에요. 바로 찾아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상 숫자는 지정 신청하면 30일 내에 지정해주고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고 1년 내에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3개월이죠.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재를 놓칠까 봐 한 번쯤 지금 정리하고 가는데 개업공사는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업무정지죠. 기준기간 만땅 6개월이에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공개, 업무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럼 5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했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른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럼 이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명심하세요. 지정 취소될 수 있다 뜨게 되면 이게 된다로 돼 있는지 될 수 있다로 돼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취소될 수 있다, 취소한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바로 지정 취소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절차, 지정 취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확인 설명과 지금 거래계약서 관련 사항을요, 한 문제로 지금 정리해 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 문제로 정리했는데 확인 설명, 시기 주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 1번 틀렸고 시기 요즘 잘 묻고 있고요. 그럼 2번 지문. 확인 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확인 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중개행위라는 소공은 여기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은 뜨면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이냐, 서명 및 날인이냐. 근데요, 서명 및 날인할 수는 2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 것도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개행위했더라도 우리 소공은 전속계약서라든가 일반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역시 틀렸고요. 다음에 4번 지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맞죠? 거래계약서 필요조건사항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근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전은 안 들어가죠.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으로.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번 지문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이게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 이중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를 기업공인인증사가 하게 되면은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죠. 근데 소속공인인증사가 이 행위를 했잖아요. 자격 정지입니다. 취소 아니에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보는 질문. 그러니까 그 지금 14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로 같이 엮었는데 시험에서 아주 잘 내는 지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지문들 꼼꼼히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14번 2번이었고요.
그럼 15번 손해배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이 손해배상 문제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거든요. 이게 최근 시험에서요. 이게 30조 2항 조문인데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다 손해입혔다. 손배책임 있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정답이었고 바로. 다음에 2번 지문. 보증 설정 시기도 요즘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설정의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죠. 단 분사함소는 설치 신고 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근데 보증의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인데 설명할 시기는 언제예요? 취득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그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보증을. 중개 완성됐을 때죠. 구분되세요? 보증의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 설명 시기는 보증의 설명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런 판례들을 지금 가끔 내고 있는데 경매대상 부동산 권리 분석해 주다가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용어의 정의 중개로 한정하여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해석해서 경매물건 권리 분석해 주다 손해입힌 경우도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 질문 판례와 대치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십니다. 공탁금 폐업 사망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지문 있잖아요. 손해배상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했을 때는 15일이 꼭 나와야 돼요. 아주 잘 되는 지문이죠.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지문도 틀렸어요. 10일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걸 꼭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면 바로 체크하고 다음 주문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24문제 정도는요. 그냥 내가 정답에다가 손들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럼 16번 문제 넘어갑니다. 금주행위. 아주 정통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출제가 됐는데 금주행위는 지금 제재 때문에 우리가 두음자를 따서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지문 있지 않습니까? 매도 우리로부터 대리권 연수받고 매수인과 계약을 하는 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방대리죠. 금주행위 아니에요. 매도 우리로부터 대리권 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 일방대리죠 이거. 근데요 주의할 점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대리인인 자가 그 부동산 매수한 거죠. 이건 직접 거래죠. 자기 계약이에요. 근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 일방대리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니은 지문은 잘 아십니다. 계약공사가 다른 계공의 소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 매수했다. 직접 거래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디귿 지문은 단체 구성하여 단체 구성 이외자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했다.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3-3이죠. 이거 금지행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문 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대리하는 의는 3-3이죠. 쌍방대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이제 17번 문제 내려갑니다.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이 예고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해설을 하는 오늘까지 일단은 계속 10월 달에 개정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개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적 관리를 해주세요. 물론 개정이 되면 공지사항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정도를 꼭 정리하는데요.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우리가 보수체계가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주택 시도조례 맞고요. 2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러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입니다. 다음 3번 지문은 아십니다. 교환은 큰 것 기준이고요.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실비 부담자 이해해 두시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거는 지물건 팔려고 우리가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으니까 매도 임대인한테. 근데 이걸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은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시 맞고요. 5번 지문
보수 지급 시기 아시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고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었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를 보수에 대해서는 꼭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럼 18번 문제 들어가죠.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 1년 내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 틀렸고 2번 지문 지금 실무교육이 283이죠. 연수교육은 12, 16 직무교육은 3, 4시간이죠. 그래서 교육 시간도 잘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3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연수교육 아시잖아요.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정답됐고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제 3번에 정답 나왔으니까 4번에 함정이 됐는데 교육비 지원 규정 있잖아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 틀렸지 않습니까? 10일 전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아 버리면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럼 19번 문제 갑니다. 포상금에 대한 문제로 들어왔는데 포상금 지금 31회 때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포상금 신고별 대상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는데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죠. 맞고요. 2번 지문 꼭 주의하시는데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환고한 자를 신고하는 포상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건드리면요. 이거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칭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칭한 자. 작년에 부당표시 광고로 물어봤죠. 부당표시 광고한 자는 포상금 대상 아니에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사칭자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지문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교란행위에 들어갔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라는 게 시세 교란행위, 단체 구성의 중개 제한, 이건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그다음에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그다음에 표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표시한 게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것으로 강요를 했다든가 유도했다든가 그다음에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이게 유가강제 방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교란행위죠. 다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나 직접 거래한 자, 쌍방대리한 자는 포상금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지문 포상금은 지급 결정하게 되면 1월 내 지급하게 돼 있죠. 여기선 1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2월 내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검사가 공소제기하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이 지급되죠. 그래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만 기억하시고 무혐의 처분 이건 안 주는 거죠. 그러나 무죄 판결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OX형 문제로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40문제 중에 박스형이 10개 이상 출제하고 있고 이 중에 꼭 OX형 문제, 괄호형 문제가 하나씩은 출제되죠. 자, 그래서 협회 가지고 지금 출제가 됐는데 이 협회는요. 올해 지금 출제할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31회 때 세 문제를 냈기 때문에 30회 때 세 문제를 냈기 때문에 31회 때 출제 안 했어요. 그래서 협회 문제에 대해서 올해 지금 설립 절차, 조직, 그 다음에 공제사업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나갔습니다. 기억지문 알아보셨거든요.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 보고죠. 그래 X고 니은지문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거든요. 이건 시도지부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X. 그러나 디귿지문 협회 공제사업 실적은 회계연도 중되면 3개월 내 공시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XO.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설립 절차나 조직을 물어보면 쉽게 이해하는데 공제사업 쪽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내면 이제 디테일하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제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선.
자, 그럼 20번까지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1번서부터 볼까요? 잠시 커피 한 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